네, 안녕하세요. 홍대학 그린섬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기초 디자인이 있죠. 이제 기초 디자인 중에서는 이제 크게 대분류를 하면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형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디자인으로 양분될 수가 있는데, 생각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두고 있는 기초 디자인의 대장이라고 하면 당연 이제 건국대학교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평가의 기준을 세 가지로 크게 대분류를 해주셨는데, 조형 기능 능력과 표현 능력,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2019년도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2020년도부터는 조형 능력과 표현 능력인데, 마지막으로 생각이라는 걸로 단어를 변경을 했어요. 그때 정확하게 설명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디어라는 부분은 순간적인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지식과 능력들이 뭔가 뭉쳐져서 나오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 진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뭔가 좀 구분이 되는 건 뭐냐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표에서 나왔지만 그 내용을 예전에는 20% 정도만 보던 것들을 무려 40% 정도까지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채색 능력과 화동 능력을 어느 능력이 생각 중심 기초 디자인의 또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말해야 되냐라고 하면 화동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도는 어떻게 하면은 잘 뜰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화도를 뜰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주어진 7종 중에서 2종을 선택하래요. 어떤 걸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대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가장 벌어지는 대비적 특징은 이걸 거예요. 자유곡선과 굵은 직선. 더 얘기를 하면 얇은 자유곡선과 굵은 직선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꼭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요즘에 또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대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확한 본인들이 보려고 하는 구성의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대비는 극과 극의 내용이 뭔가 상반될 때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생각의 무엇을 범주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대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이 안에서 너희들이 찾아내라. 그리고 이 요소들의 세 가지의 요소를 주었으니 이 선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범위를 주고 있다는 거죠. 조건은 맞춰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소각형의 종이와 철사의 색상은 자유래요. 스티로폴 폼의 색깔은 변경이 불가래요. 명도나 채도나 색상에 대한 계획까지도 조건들을 통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완결된 화도 단계까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준비한 4장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4장의 그림이 만약에 다 채색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완성도는 분명히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단위 면적상의 밀도감이라든지 아니면 단위 면적상의 어떤 조형 요소를 꽉꽉 채워놓은 그림들은 거의 다 퍼펙트할 정도로 뭔가 완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라는 기준, 그 대비적인 요소를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빠르게 우열이 나뉠 것 같거든요. 이 4장의 그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손절될 그림,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그림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데, 그러면 제가 한 장 한 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평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첫 번째로 저는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오각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통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뭔가 배제된 상태 내에서는 사람들이 가우팅할 수 있는 거 이유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런 그림들이 암기했다라고 오해받기 딱 좋은 그림이에요. 실제로도 이 그림은 암기된 그림이 맞아요. 이 그림 갖다가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한 족보가 있는 그림입니다. 주제를 뭔가 돋보이게 하는 요소를 앞세우고 그와 같은 요소들을 조형적인 뭔가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역전됐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만큼의 대비적인 요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그 원본에 관련된 느낌들을 그냥 박제시키면서
암기됐다는 거를 거의 한 90% 노출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정형화된 선들 두 개를, 두께가 비슷한 선들을 뭔가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면서 대비에 대한 요소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선의 두 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거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했어, 기존에 있었던 그림을 답습하고 있어 라고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손절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기본적으로 뭔가 직선적인 오각형의 뭔가 이렇게 구가 뭐가 헤집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율동감 있는 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직곡선의 대비라든지 이런 같은 내용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표현이 됐다. 그리고 톤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톤적인 대비까지 준다라는 요소잖아요. 여기는 어둡게 처리를 하고 여기는 밝게 처리를 하면서, 왜냐면 스티로폼 볼이 밝았잖아요. 그럼 밝은 요소들이 처리가 되면서 뭐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 좋은데, 결정적인 거 뭐죠? 두 개의 선의 성질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선적인 요소는 보이지만 상황적으로 이 곡선만 보이는 거지 직선은 어디 갔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또 하나 있어요. 철사가 나왔고 선이 나왔으면 당연히 철사라는 요소를 선으로 뭔가 쓰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너무 뻔해가지고 잘못되는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요소들을 쓰임을 하게 되면 더 그런 선제적인 것들에 대한 대비 요소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적 어떻게 보면 요소와 조건들을 이 친구는 어떻게 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누군가는 가우뚱하면서 뭔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요 두 장의 그림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1차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조금 더 과감하죠. 그리고 이 그림이 조금 더 안정을 취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공통적인 것부터 한번 찝어보도록 하죠. 주제에 대한 명확함이 뚜렷합니다. 자유곡선적인 요소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느껴나죠. 그죠? 그런 상태 내에서 어떤 건가요? 수직 수평에 대한 요소들을 반복시켜 가면서 어떡하죠? 근본적으로 대비에 대한 요소를 뭔가 되포럼 시키고 있어요. 이 세 개라는 것들도요, 오각형에 대한 일부를 어떻게 보면 낱장으로 됐을 때에 대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꼬여져 있는 곡선과 직선에 대한 대비를 이 안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제시된 그 소재들 중에서 이미 대비가 강한 걸 줬잖아요. 하나는 오각형의 다각형이고 하나는 구의 도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근본적 대비가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이분법을 해놓은 상태 내에서 여기를 어둡게 하고 여기를 밝게 해야죠. 왜? 얘는 조건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색깔 변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밝은 컬러고 여기는 색깔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어둡게 처리를 하면 이미 대비에 대한 요소는 이미 해결을 한 거야. 이미. 근본적으로 제시된 소재들을 가지고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리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선재에 대한 뭔가 이런 쉐입들 같은 것들이 어떡하죠? 요거 꼬여져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한테 조형적 느낌의 내재성이 느껴져요. 분명히 선을 하나 그리는 데 있어서도요, 누구는 그냥 이렇게 뻔하게 그리는데 누구는 맵시 있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조형적으로 뛰어난지는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림들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다 모티베이션 될 수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 리빌딩을 한다. 그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실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들, 문제에서 주고 있는 소재들, 문제에서 주고 있는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재전환시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 레퍼런스를 잘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 거로 소화를 시켜서 다시 재생산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레퍼런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디자인 지식들, 그리고 조형 원리 여러 가지들, 이와 같은 것들을 주어진 문제에 녹아들게 해서 다시 만들어내라. 어떻게? 주어진 조건과 사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생각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